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빌행정사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전에 언론 보도가 되었고 영상으로도 업로드를 했는데 그 노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경찰관 폭행 관련한 그 내용을 대해서 지금 사건 처리 진행 과정에서 경찰에서 그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하기 때문에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장제원 아들 노엘 혐의서 음주운전은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운전, 경찰관 폭행 등 잇따라 물의를 일으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 본명 장용준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장용준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죠. 여기서는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구속 수사가 있고 불구속 수사가 있는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한 상태에서 구속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법원에서 영장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또는 뭐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법원 판사의 그 발부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어야만 그 영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정한 공간에서 구속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형사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과연 여기서 구속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상당히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적어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경우에도 뭐 적어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장이 나올 걸로 발부될 걸로 해서 이제 청구하는 것이 신청하고 청구하는 것이겠지만 실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을 뭐 단정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이러한 혐의를 적용해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영장의 이 요건에 비춰보면 일단 여기서는 실현 가능성이 일단은 높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즉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적어도 이제 도망할 도주의 우려가 일단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도 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는 이제 도망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이제 접근하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렇게 얼굴이 다 공표가 돼 있고 또 부친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알고 있고 또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여기서는 이제 음주운전 뭐 측정 거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증거를 인멸할 부분이 별로 뭐 남아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과연 여기서 사전 구속 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견해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또 이것을 불구속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피고인의 신분에서 재판을 받고 나서 이제 실형 선고를 이제 받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또 그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되면서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그런 그 어떤 구금일수라든가 이런 거에는 큰 차이가 일단은 원칙적으로 없고 그런 거를 고려하면 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이런 것을 보면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뭐 구속 영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했는데 뭐 이제 발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전 구속 영장 발부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이고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또 기소가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그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나서 나중에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으면 그때는 이제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물론 이제 당시에 어디 뭐 환자라서 어디 질병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나서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그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의 형사 절차에서의 단계는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이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고 나서는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는 이제 그 단계에서는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여기서 측정 거부, 측정 거부인데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여기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측정 거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왜냐하면 측정을 해야 음주 플러스 운전이 돼서 음주운전이 성립이 되는데 수치가 0.030% 이상이어서 근데 측정 거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여기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는 음주 수치를 측정이 안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음주 수치가 당시에 이 운전자의 어떤 그 밖에서 보이는 어떤 외관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뭐 말 바꾸는 이런 말 바꾸기를 한다거나 또는 운전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시에 측정 요구 당시에 그 현장에서의 운전자의 그러한 행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 수치 기준이 되는 0.030%를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되었을 수도 있겠다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이유가 그 정도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측정 불응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결과적으로 만약에 측정 요구를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거부를 한 상태에서 이미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서 이제 이 음주 측정 거부 또는 음주 측정 불응 이 범죄가 성립이 돼버린 것이고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운전자가 그 이후에 경찰관에게 성립된 이후에 야, 피 뽑겠다 병원 가서 체열하자라고 했을 때 피를 뽑았는데 0.030% 미만이 나와가지고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 거부는 이미 성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음주 측정 불응 또는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음주 측정 거부의 범죄 구성 요건인 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버리면 측정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측정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측정 거부 또는 불응은 바로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당시에 외관 그 운전자가 말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행태 태도 그다음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당시 고려했을 때 측정 거부죄는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는 얘기는 음주운전은 음주 플러스 운전인데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주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음주가 안 되니까 음주운전 혐의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와 별개로 음주 측정 거부죄는 별개니까요. 음주운전죄와 음주운전 측정 거부죄 이거는 범죄 구성 요건이 별개입니다.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그래서 음주운전은 빠진 것이고 근데 여기서 만약 음주운전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특정돼야 되는데 당시에 측정을 거부해가지고 수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음주 수치가 나와서 이것이 0.030% 이상이 나와서 음주운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과학적 증명 방법이라고 인정이 되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을 이용해 그 공식을 활용해서 이 운전자의 진술 얼마나 마셨는지 그다음에 몸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동선을 파악하고 당시에 어느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로 술의 종류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 잔인지 두 잔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적용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전제되는 사실을 이제 객관적 증명을 해서 근데 대부분 그 판례의 태도를 보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그 말은 즉 음주 수치를 산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서 운전은 인정이 되는데 이 운전할 당시에 음주 수치가 정확하게 0. 얼마라는 것을 특정하기가 곤란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음주운전이 이제 제외됐을 가능성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하고
음주 측정 거부가 이제 충돌이 됩니다. 음주운전이 성립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음주 측정 거부가 이렇게 그 처벌하면 되는 건데, 원칙적으로 별개라고 하지만 어떻든 실무적으로는 음주 측정 거부가 있는데 별도로 음주운전을 집어넣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보다도 보통 음주 측정 거부를 해버리면 여기에서 그러면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음주운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음주운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음주 수치가 특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음주 수치를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그 위드마크 공식에 전제되는 기본 사실, 기본 전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는 빼버리고 그냥 측정 거부로만 딱 들어가는 거죠. 네. 장용준이 접촉 사고 직후 경찰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이거는 맞습니다. 0.2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근데 측정 거부하면 500에서 1,000만 원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무적으로도. 예, 법정형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미만의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앞서 예, 장용준은 30일 경찰에 출석해 5시간 50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 발생 12일 만인 이날 오후 4시 43분쯤 모습을 드러낸 장용준은 음주운전을 했나? 아버지가 캠프 사태까지 했는데 할 말이 없나? 왜 음주 측정을 거부했나? 당시 상황, 폭행 기억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았다. 장용준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 정황 외관으로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장용준에게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용준은 이를 거부하고 경찰을 밀쳤다. 당시 장용준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리를 일으킨 장용준을 향해 비난이 쏟아졌고, 장용준 아버지 장재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게재됐다. 이후 아버지인 장용준 의원은 지난 28일 가정은 쑥대밭이 됐다면서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라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에서 이 수사 절차에서 이제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영장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영장이 과연 발부될까 안 발부될까, 이것도 물론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영장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요. 예,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징역형의 실현 가능성을 피하기는 뭐 매우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오늘은 전에 언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영장 관련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